퇴직 이후에 살아가는 것들이 조금은 그 쓸쓸하고 비참하다고 표현하는 것 중에 선택권이 없는 것들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강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들 갖다가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에 50대 60대의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할 수 있게 주어진 일들은 없단 말이에요. 네, 또 참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그렇죠. 아니 그 작가님이 지금 나이가 이제 55세이시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딱 이제 은퇴 앞뒤의 나이,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은퇴한 이후의 그렇죠. 어떤 딱 그 나이이실 것 같아가지고 노후나 아니면 또 은퇴 이후의 삶을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뼈저리게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50대, 60대 분들이 사실 지금 어떤 은퇴 준비가 뭐 안 돼 있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도 그렇죠. 있겠지만 사실 좀 다양할 것 같은데 그 나이대 분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좀 어떤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을 하루에 비교하면 20대는 여명인 것 같고 50대는 황혼인 것 같아요. 20대를 경험하셨으니까 기억하시면 20대 참 춥고 배고프고 그렇죠. 뭐. 그랬던 시기이고 뭐 소주에 새우깡 뭐 이렇게 먹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20대는 춥고 배고픈 여명의 시기이고 딱 50대가 황혼의 시기. 황혼의 시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좀 쓸쓸하고 때로는 비참한 생각도 들고 그런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50대 황혼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황혼의 시기에 그 겹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뭐 퇴직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관계들이 다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없는 어찌 보면은 직책이 없는 인간, 일이 없는 인간으로 좀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때쯤 되면 많이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느슨해져 가지고 그래서 50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좀 황혼기에 쓸쓸함, 비참함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적으로 느끼는 것들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이런 부분들 요소들이 많이 밀려온다. 이렇게 50대를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50대, 60대의 현실을 아까 물어보셨는데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황혼기에 조금은 쓸쓸하고 조금 비참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약간 뭔가 그 은퇴하고 여유롭게 산다기보다는 그렇죠. 뭐 시간은 있지만 좀 반대로 좀 약간 비참하다는 얘기는 좀 뭔가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거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존감들이 많이 상처를 입게 그러니까 그 상처 시작점은 아마 퇴직이 부분들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살아가는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50대 60대는 황혼기에 조금은 쓸쓸하고 조금은 비참한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시기다는 이 부분들이 현실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네요. 그 요즘에는 뭐 이제 뭐 100세 시대 이래가지고 사실 뭐 60대 70대 분들도 일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50대면 사실 뭐 한창 일할 나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이 현실은 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건가 보죠. 그렇죠. 엄청나게 어렵죠. 저는 재취업 시장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유니클로에서 그러니까 스파 브랜드죠. 유니클로에서 50대가 옷을 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50대가 유니클로에서 옷 사는 거랑 똑같다.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없어요. 내 몸에 맞는 사이즈가 애매하다.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사이즈는 특대나 대 사이즈가 필요한데 대부분 다 유니클로에서 있는 것은 핏이 잘 정돈된 그러니까 뭐 소나 중짜리 정도 사이즈에 맞게 그런 일자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취업에 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뭐 소위 말하는 왕년에 했던 그 일자리 어떤 그 레벨 대신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데들은 좀 많이 낮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 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유니클로에 가면 그 옷의 형태들이 대부분 다 요즘 이제 허리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핏이 딱 들어가게 하고 바지가 좀 짧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밥 나오고 이런 50대들이 입기에는 체형적으로도 안 맞는 좀 비참한 부분은 가격대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통 이제 퍼스트 잡을 할 때는 연봉이 1억 이상이 되는데 거기서는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5천만 원
이하의 일자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취업 시장은 되게 그 유니클로에서 50대가 옷 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이즈도 안 맞고 핏도 네. 안 맞고 가격대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을 하는 게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대비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맞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일들을 그러면 이제 거부를 하는 건가요? 뭐 아니면 그런 일들을 구하려고 해도 뭐 경쟁률이 막 높아서 그런 건지. 100명 중에 네. 100명 중에 한 10명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예. 안 돼요. 네. 그래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해왔던 임금 레벨에 맞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나 이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외하고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0%밖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뭐 예전에 경력 대비 뭐 인정할 수 있는 수준 네. 정도는 10%. 네, 그럼 10%. 나머지 분들은 다 이렇게 일을 안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하시는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한다든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연이나 이런 것들 네. 하듯이 조금씩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하는 거 이외에는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못 견디다 보면 뭘 하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창업하고. 예, 자영업을 하다 보면 자영업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자영업이 이제 묶이게 되니까 네. 더 깊은 또 수렁에도 빠지게 되고 퇴직 이후에 살아가는 것들이 조금은 그 쓸쓸하고 비참하다고 표현하는 것 중에 선택권이 없는 것들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밖에 선택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90%는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들어들 해요. 그 보통 은퇴하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예. 이제 뭐 어떤 뭐 상가를 사가지고 월세를 네.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영업을 하나 프랜차이즈 네. 같은 거 하나 내가지고 네. 나도 이제 사장님 돼서 직원 뽑아서 시키자 뭐 이런 마음을 보통들 하시는데 네. 혹시 주변에서 보셨을 때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성공률이 좀 안 좋은가요? 어떠세요? 성공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사실 유통에 몸담으면서 했던 역할이 네. 뭐였냐면 그 프랜차이즈 업체를 관리하는 그쪽에 부문장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저한테 이제 상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하겠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결정적으로 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시간이 그러니까 근로자리 있을 때는 네. 8시간만 근무하면 되지만 네. 이 자영업은 그렇죠. 24시간이에요. 네. 24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특히 퇴직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삶의 얽매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 너무 옥죄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 극구 말리고 있는 게 자영업을 스타트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좀 소득이 낮더라도 네. 뭐 연봉이 좀 낮더라도 그냥 일자리 하나 얻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일을 하면서 뭐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죠. 아르바이트를 해라.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흔한 얘기로 네. 택배기사 하는 게 훨씬 더 사실은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막 부문장도 하셨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네. 50대 정도에 은퇴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떤 네. 그 집단에서 나름 이제 상위 레벨까지 가셨던 분들일 텐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막 알바 수준의 무언가를 한다는 거를 받아들이긴 참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려놔야 될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체면을 내려놓는 게 가장 크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러고 그게 내려놓을 게 제일 어려워야 해요. 심지어는 뭐 대표이사를 하셨던 분도 네. 대표이사를 끝나고 나면 사실은 퇴직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갖다 살아가려고 그러면 다 내려놓고 살아가야 돼요. 예전에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뭐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에 네. 그리고 뭐 요즘 같은 이제 건강검진 많이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 중요한데 건강검진 이 부분들을 다 스케줄 잡아가지고 가면은 그렇죠. 다 했는데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건강검진을 해야 되고 차를 본인 스스로 운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받아들이는 게 처음에는 제일 힘들어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들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에 50대 60대의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할 수 있게 주어진 일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막 마음이 막, 아직 젊고 나도 젊죠. 막 아직도 막 에너지도 많은데. 저 지금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다 네. 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받아줄 만한 그런 일자리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경제적인 뭐 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뭐 내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면은 네. 뭐 직장은
뭐 얻을까 말까 이거 선택하면 네. 되는 건데 네.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좀 힘든 상태에서 직장 구하는 것도 좀 어려운 뭐 이런 분들도 주변에 좀 계시거나 그런 분들도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네 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받아요. 네 가지요. 네 가지 고통. 네. 첫째 부분은 이제 뭐 경제적인 빈곤은 아, 당연히 빈곤. 당연히 겪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지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네. 할 일이 없어요. 무위의 고통이라고 분이 표현하는데 무위의 고통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쯤이면 50대쯤이면 또 뭐가 생기냐면 몸에 병이 자꾸 생겨요. 아 이제는 아프기 시작할 아프기 시작할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제 마음에 인간관계까지 허술해지면서 마음의 고독까지 그래서 네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40 이제 좀 넘었는데 네. 이게 10년 15년 뒤에 그렇게 막 확 바뀐다고 생각하면 네. 아니 이게 좀 아직 와닿지 않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게 약간 확 50대 넘어가면서 이게 확 바뀌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퇴직 이후에 그렇게 확 근데 사람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본성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인데 네.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첫 번째 부분 죽음이래요. 네.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죽죠. 반드시 죽는데 네. 그 죽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평소에는 인지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직장인들이 퇴직을 무조건 당하는 거지. 무조건 언젠가는 네. 직원으로 있으면 퇴직을 하는 건데 퇴직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지 퇴직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50이 자기가 올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대, 40대 이때는 직장 내에서 뭐 계속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은 퇴직이라는 걸 갖다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까요? 못 그리게 되니까.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건데 그건 어느 순간에 툭 하고 와요. 제 책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인생의 크레바스를 만나게 된다고. 크레바스요? 크레바스. 크레바스라고 크레바스. 해서 그러니까 빙하의 틈이 있는 네네네. 것들을 말하고 그래서 훅 빠지는 거. 훅 빠지는 거. 네. 근데 그런 크레바스를 50대 이후부터는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50대 이후에 대부분 다 크레바스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게 퇴직에 대한 것들 아니면 질병에 대한 것들 가난에 대한 것들 아니면 고독에 대한 것들 이런 크레바스를 50부터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딱 사라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50대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 구조 자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20대에는 진짜 춥고 배고픈 시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50대에는 쓸쓸하고 비참한 경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사실 인생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50대, 60대들은 그 자본주의가 급성장하던 거에 정점에 채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누가 원하지도 않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또한 더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산업의 트렌드가 급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하긴 뭐 가치가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흔히 유통밥 30년 먹으면 어디 가서 먹고 산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유통밥 30년 먹었던 것도 경력으로 작동하진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네요. 온라인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온라인에서는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산업 구조가 변하는데 내가 가져왔던 그 오랫동안 경험해왔던 그 경험이 경쟁력을 가지고서 할 거라?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변하는 이런 지금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는 50대에는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부침을 아니면 삶에 대한 부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부분들은 이제 오롯이 다 개인한테 부여된 지금 현재를 구조로 봐서는 개인한테 다 그걸 갖다가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언뜻 지나가다 보면 저 지하철 오늘 타고 오는데도 보면 그 얼굴 있잖아요. 이렇게 스치다가 지나갈 때 얼굴에 그 피로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눈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냥 약간 웃는데 고개를 싹 숙이는 순간에 아니면 저 거울 통해서 지하철 거울 통해서 바라보는 50, 60대의 표정들은 대부분 다 피로감에 쪄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좀 준비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낫긴 낫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그게 좀 차이가 많이 있나요? 경제적으로 좀 준비된 분하고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이제 은퇴한 분하고 차이가 크죠. 그 경제적 기반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기본 토대가 있느냐 없느냐고 똑같은 것 같아요.
명예 떨어지는 거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명예는 명예 떨어지는 뭐 그거는 뭐 내가- 인간관계 떨어진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네. 먹지를 못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구조가 됐을 때는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가족들의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나한테 부과되어 있는 가장으로서 의무를 갖다 하지 못했을 때 그 비참함이 오는 것들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감당이 되는데 네. 경제적인 무게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퇴 전에 경제적인 부분들은 꼭 기본적인 토대는 만들어 놓고 은퇴하라고 얘기해요. 은퇴 이후에는 사실은 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은퇴를 앞두고는 뭐 30대 아니면 40대 분들한테 특히 40대 분들한테 6가지를 좀 준비하라고 해요. 6가지. 예. 네. 첫째 부분은 절대로 퇴직 전에 빚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은퇴하고 나면 이 빚이 네. 그러니까 바닥으로 그러니까 지하실로 끌어내리는 가장 큰 힘이에요. 빚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네. 없는데 다달이 나가는 빚이 있을 경우에는 네.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퇴직 전에는 꼭 빚을 다 청산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 두 번째 부분은 하루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취미 정도는 네. 꼭 가져가게 하는 부분들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 정도는 꼭 하게 하고요. 네. 그 네 번째 부분은 자격증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있으라고 해요. 자격증이라면 뭐 뭐든지 뭐든지 자격증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증. 종을 벌수록 자격 있으면 더 좋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박사학위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내 스스로를 갖다가 만들어 놨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를 견딜 수 있는 통장 정도 자기만의 통장 정도 하나는 있어야 돼요. 어떤 생활비 3년. 네, 생활비 한 거의 한 30-40개월치. 그래서 네. 연봉 정도 연봉 정도. 금액은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연봉 정도 금액은 가지고서 퇴직을 해야지 네. 그걸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래야지 조급해하지 않고 그 이후 생활을 갖다가 준비해 나갈 수 있고요. 근데 그 부분마저 안 된 사람들은 특히 빚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했던 사람들은 진짜 비참해요. 오히려 더 이제 빠르게 단기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자영업도 그런 분들이 네. 대부분 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빚을 끌어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빚을 보면 막으려고 빚을 더 빚을 끌어다가 다시 하게 되는 그래서 악순환에 그러니까 가난의 악순환에 고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 이전에 그 노후 준비의 가장 핵심은 퇴직 이전에 이 6가지 정도는 가지고서 해야 되고 그중에 가장 큰 핵심은 자기만의 통장과 빚이 없는 거. 그 요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퇴직 전에 어쨌든 생활비가 있잖아요. 근데 퇴직 이후에는 어쨌든 소득이 어쨌든 줄어드니까 네. 생활비도 이제 같이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생활 수준을 낮춘다는 게 사실 사람이 하기가 정말 어려운 네.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요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 비용이 뭐였냐면요. 퇴직 전에 아이들 학비예요. 아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창 들어갈 예, 때잖아요. 학비예요. 그래서 학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학비가 들어갔던 부분들이 내가 퇴직할 쯤에 다행스럽게 애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졸업을 하고 하니까 학비 부분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학비의 가장 컸던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줄어든 거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거의 한 그것 때문에 한 60% 이상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차를 네. 안 바꾸고 그 차를 갖다 사용하면서 지하철만 이용해요. 그래서 네. 교통비나 교통비도 많이 줄여야 되고.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줄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주는 용돈이나 이런 네. 부분들도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 줄이다 보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월 한 300밖에 안 써요. 아니, 자산이 많으신데도 그러니까 그래도 300밖에 안 써요. 그렇게밖에 안 네. 써야 되는 네. 거예요. 일부러 안 쓰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구조가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한 돈 1,000만 원 이상은 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한 300 정도까지 그래서 한 70%는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의 불편을 그 정도로 감수하지 않으면 생활에 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국민연금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나오니까 네. 그리고 뭐 이제 연금 같은 것들도 이제 들어놓으신 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퇴직한 때랑 연금 나올 때 그 사이에 텀이 네. 좀 있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되게 힘들다고 하시는 얘기들이 있던데. 그 기간 동안에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지출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네. 몸의 불편을 감수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작은 소득을 버는 아르바이트 하는 게 가장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2가지 그러니까 궁예지책밖에 없지 뾰족한 대안은 누구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노후가 다가오면서 이 어쨌든 젊은 네. 때랑 가장 좀 네. 다르게 느껴지는 게 뭐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첫째 몸에 불편이죠. 몸이 알아요. 아, 하긴 그래요, 진짜. 30대, 40대, 50대가 점점 달라져. 지금 노안도 생겼고 노안이 생겨가지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더 결정적인 건 회복력이 다음 날에 바닥바닥 일어나서 그 아침 산책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가볍게 약주를 술을 한 잔 해도 다음 날 일어나는데 버거울 정도로 몸의 회복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몸의 불편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마음의 불편이 또 있어요. 사소한 거에 사람이 화를 자주 내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초라해 보여요. 자꾸 이제 내 모습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이 화를 자주 꺼낸다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별거 아닌 얘기도 와이프한테도 별거 아닌 얘기도 그래서 마음의 불편이 겉으로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50대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눈물도 많아졌어요. 왜냐면 이게 호르몬 때문인지 몰라도 사소한 거에 뭐 드라마 보고 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요새 드라마 보고도 울게 되고 심지어는 뭐 미스트로 보면서도 감동의 눈물을 심각한 저한테 위기라고 생각하는 건 시간이 많은데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글이라도 쓰잖아요. 그렇죠. 뭐 학교도 다니시고 하루 금방 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일 등산하는 것도 그러니까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는 것들이 50대 이후에 되게 불편하게 하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